네, 저희가 전 시간에 로드 아이리스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렸고요. 말로만 설명했었던 부분을 간단하게 그 텍스트 셀을 추가를 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내용은 그 GitHub 참조하시고요. 저희는 여기 아이리스 데이터를 그대로 이용을 할게요. 아이리스를 다시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리스에서 특성, 아이리스에서 특성, 피처, 특성들로 이루어진 2D 배열을 만들어 보도록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하는 목적은요, 이제 데이터를 탐색하기 위한 거예요. 이제 데이터를 탐색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탐색하려면 아무래도요, 그 넘파이 배열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그 넘파이 배열들을 이용해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먼저 만들어주고 데이터 프레임의 여러 가지 함수들을 이용해서 탐색을 해보시는 게 더 좋아요.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넘파이 배열들을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하면 여러 가지 데이터 프레임과 관련된 그 함수들, 메서드들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먼저 좀 할게요. 그래서 일단 2차원 배열을 가지고 와야 되죠. X라고 하면 이 X는 아이리스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데이터. 이게 2D 배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할 거냐면 아이리스에서 타겟 1D 배열을 추출을 할 거예요. 그걸 Y라고 하겠습니다. 아이리스 타겟. 자, 쉐입만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쉐입만 출력을 해보시면 x.shape 로우가 150개죠. 150개의 샘플과 4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150개 아이리스 샘플 그리고 4개의 특성들. 4개의 특성은 꽃받침, 길이, 너비, 꽃잎, 길이, 너비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y.shape 출력해 보시면 이건 1차원 배열이죠. 그러니까 딱 타겟 150개의 레이블들 첫 번째 샘플의 레이블, 두 번째 샘플의 레이블, 세 번째 샘플의 레이블 그런 내용이죠.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2차원 배열이 있어요. 요렇게 2차원 배열이 있어요. 여기가 150개고 여기가 4개예요. 일단 이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 수 있겠죠.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수 있을 거고 여기다가 하나를 더 붙이면 이렇게 더 붙여주면 한 개를 이게 스피시스를 붙여주면 되지 않을까요? 자, 이런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원 배열에는 컬럼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컬럼 이름이 없어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때는 컬럼 이름이 있으면 좋겠죠. 자, DF라고 할게요, DF. 넘파이 배열을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을 하려고 합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하고서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하는 목적은 말씀드렸죠.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야 탐색을 하기가 더 쉽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데이터는 무엇을
써주면 될까요? 데이터는 2차원 배열 X를 써주시면 돼요. 인덱스는 따로 지정할 필요 없어요. 인덱스는 로우 인덱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0, 1, 2, 3, 4. 네, 그거는 그냥 순차적으로 증가하면 되고요. 컬럼 이름들을 주면 좋겠죠. 컬럼 이름. 네, 그러면 컬럼즈, 세펄 랭스, 세펄 위드스 다 일일이 다 손으로 쓰실래요? 그럴 필요가 없죠. 아이리스에는 뭐가 있어요? 아이리스에는 feature names가 있단 말이에요. 됐죠? 자, 헤드 한번 볼까요? 헤드. 잘 만들어졌죠? 아까 feature name 보면 이게 특성의 이름들이잖아요. 특성의 이름이 세펄 랭스 센티미터, 세펄 위드스 센티미터, 피터 위드스 센티미터, 피터 위드스 센티미터 되어 있죠. 네. 그리고 여기는 2차원 배열. 그러니까 이 안에 안쪽에 들어가는 데이터들은 2차원 배열을 가지고서 만든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컬럼의 이름들은 여기 피처 네임을 가지고서 컬럼 이름을 만든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뭐 하겠다고 했어요? 이 옆에다가 스피시스를 하나 더 붙여주면 데이터 프레임 그냥 하나로 합쳐가지고 한 번에 분석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네, 컬럼 붙이는 거는 어렵지 않죠. 데이터 프레임에 스피시스 컬럼을 추가. 새로운 컬럼 추가하실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스피시스 이렇게 하시고서 자, 여기다 뭘 넣어주면 될까요? 아이리스에 뭐가 있어요? 아이리스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죠. 타겟이 있죠. 타겟.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리스트를 직접 넣으셔도 되고요. 이게 넘파이 배열, 이건 넘파이 배열입니다. 넘파이 배열을 직접 넣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시리즈로 변환한 다음에 넣으셔도 되고요. 그냥 넘파이 배열 자체를 넣으셔도 상관없으세요. 꼭 시리즈로 묶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상관없으세요. 다시 한번 헤드 볼까요? 네, 잘 들어갔죠. 테일도 좀 보죠. 테일도. df. 여긴 E 이렇게 들어가 있죠. 네, 이제 잘 만들어진 것 같이 보여요. 그죠? 근데 우리가 봐왔었던 데이터 프레임하고는 살짝 다른 게 여기가 0, 1, 2, 3, 4, 0, 1, 2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스피시스 부분이. 그죠? 근데 이것보다는 뭐가 좋을까요? 0이라고 하는 것 대신에 0 대신에 세토4. 만약에 중간에 1이 있으면 1은 verticolor, 2는 버지니카.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그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타겟의 이름들은 누가 가지고 있나요? 타겟의 이름들은 아이리스가 가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기억나시죠? 설마 벌써 잊어버리신 거 아니시죠? 로드 아이리스. 그게 아이리스예요. 로드 아이리스. 아이리스는 어떤 키들을 가지고 있어요? 데이터, 타겟, 타겟 네임스, 디스크라이브, 피처 네임, 파일 네임 이런 키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타겟 네임, 타겟이라고 하는 용어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아, 타겟 네임이 뭐겠구나 라고 하는 걸 아시겠죠? 자, 타겟 네임 뭐예요? 세토4, 인덱스 0번, 어레이의 인덱스 0번이 세토4, 어레이의 인덱스 1번이 verticolor, 어레이의 인덱스 2번이 버지니까. 그러니까 0, 1, 2 순서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스피시스가 0이면 세토4로, 스피시스가 2면 버지니카로 바꾸면 된단 말이에요.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반복문 이용하면 한 문장으로 끝낼 수 있어요. for i는 인덱스예요. v는 밸류예요. 어디에 있는
enumerate 안에 있는 아이리스 타겟 네임즈는 세토사, 벌시컬러, 버지니카를 가지고 있는 세 개의 값을 가지고 있는 배열이에요. 배열을 enumerate 함수한테 주면 enumerate 함수는요. 포문 안에서 인덱스와 밸류 이렇게 줘요. 그러니까 0번 세토사, 0 밸류는 세토사, 인덱스 1 밸류는 벌시컬러, 인덱스 2 밸류는 버지니카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자, 요거를 알고 계시면 데이터 프레임에서 로케이션 속성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데이터 프레임의 스피시스 컬럼의 값이 i랑 같으면 거기에서 무엇을 스피시스 컬럼을 뭘로 바꾸자? V로 바꾸자. 무슨 뜻일까요? 이거 불리언 인덱싱이잖아요. 불리언 인덱싱. 데이터 프레임에서 스피시스 컬럼에 있는 값이 i랑 같으면 i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0이면 스피시스를 세토사라고 바꿔주고 스피시스가 2랑 같으면 2로 버지니카로 바꿔주고 i가 1이면 벌시컬러로 바꿔주고 이렇게 하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거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데이터 프레임에 헤드를 한번 보세요. 원하는 대로 바뀌었죠. 인포를 볼까요? 이제 완성이 된 것 같으니까 인포를 보겠습니다. 인포를 보시면 로우는 150개의 샘플을 가지고 있고요. 인덱스는 0번부터 149번까지 1년 번호. 그래서 레인지 인덱스. 컬럼은 5개를 가지고 있고요. 컬럼 중에서 0번부터 4번까지는 숫자로 이루어진 컬럼. 그리고 NA는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컬럼은 스피시스인데 문자열로 만들어져 있어요. 역시나 여기도 NA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데이터 프레임의 describe를 보시면 세펄 랭스의 널이 아닌 개수, 평균, 표준 편차, 분산, 최소값 25%, 50%, 75% 최대값. 각 숫자 타입의 변수들에 대해서 통계값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에서 스피시스 컬럼만 따로 보면은요. 무엇을 보면 좋을까요? value, count. 여기는 카테고리 변수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됐나요? 벌시컬러, 버지니카, 세토사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십니다. 어때요? 이제 우리가 한 거는 예전에 봤었던 데이터 프레임과 똑같죠. 아마 컬럼 이름이 조금 다른 거 외에는 예전에는 컬럼 이름에 여기 대시가 들어가 있고 뭐 센티미터라고 하는 단위는 없었죠. 그것만 제외하고는 똑같이 만들어 냈습니다. 네, 되셨습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탐색을 해봤어요. 데이터들이 어떤 분포를 갖느냐 뭐 이런 걸 봤고요. 숫자로만 보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페어 플롯 한번 그려보세요. 데이터 프레임으로 그리고 무슨 색깔로? 스퍼시즈에 따라서 곳의 품종에 따라서 페어 플롯을 그려보시면 여러 가지 분석에 필요한 어떤 그 특성들 간의 상관관계를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나오죠. 색깔별로 파란색은 세토사, 주황색 벌시컬러, 초록색 머지니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펄 랭스와 다른 세펄 위드스, 그 다음에 피털 랭스, 피털 위드스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품종들을 분류할 때 세토사는 분류하기가 쉽겠다라고 하는 거를 대충 파악하실 수 있으시죠? 그렇죠? 지금 세토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벌시컬러나 버지니카와 다르게 많이 떨어져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요. 그죠?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최근접 이웃으로 분류를 할 때 가장 정확하게 분류를 해낼 수 있는 녀석들은 아마도 세토사는 쉽게 분류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런 생각이 있고 벌시컬러와 버지니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로 보더라도요. 약간씩 섞여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최근접 이웃에서 가까이 있는 이웃들이 2개 이상의 클래스가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 것 같고,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들을 찾았을 때 뭔가 그 오차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뭐 이런 내용들을 시각화해서 보실 수가 있으신 거죠. 네, 되셨습니까? 데이터 탐색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로 할게요. 뭐 우리가 나머지는 아이리스에 대해서는 우리 많이 봤었잖아요. 그리고 페어플롯도 많이 봤었고. 한 가지만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CSV 파일이 있었고 CSV 파일에서 pandas.readcsv 하면 바로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서 뭐 거기서 분석도 하고 시각화도 하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그런 경우들도 많아요. CSV 파일을 직접 읽어드리는 경우들도 많겠는데 때로는 넘파이 배열 형태로만 저장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들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이 사이클런이 제공하는 데이터들처럼 그냥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클래스로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 넘파이 배열, 1차원 배열, 2차원 배열 이렇게만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배열을 2차원 배열을 2차원 데이터 프레임으로 1차원 배열은 1차원 시리즈로 그렇게 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서로 뭐 합친다거나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시리즈를 추가를 한다거나 이런 작업들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을 넘파이 배열로 변환하실 수도 있으셔야 되고 넘파이 배열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하실 수도 있으셔야 돼요. 목적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목적에 따라서. 데이터를 분석하겠느냐? 아까 제가 임포트 할 때 데이터를 분석하겠느냐? 판다스가 편해요. 데이터 프레임이 편하단 말이에요.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 프레임이나 시리즈를 가지고서 분석을 하는 게 편하고요. 시각화하기도 데이터 프레임이나 시리즈를 가지고서 시각화를 하는 게 편해. 근데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사이클런에서 만들어진 함수들,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스탠다드 스케일러, 클래시파이어 이런 녀석들은 전부 다 뭘 사용하고 있어요? ND 어레이를 사용하고 있어요. 2차원 배열을 쓰느냐, 1차원 배열을 쓰느냐 이거 되게 중요했었죠. 어제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피처는 풀려온 피처들은 2차원 데이터, 2차원 배열. 타겟은 1차원 배열. XY 뭐 이랬었잖아요. 그죠? 대문자로 쓰면 2차원, 소문자로 시작하면 1차원. 그랬었잖아요. 그죠?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할 때도 마찬가지.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할 때도 아규먼트를 주는데 아규먼트를 뭐 XY 뭐 이런 식으로 준단 말이에요. 그죠? 전부 다 무엇을 이용하냐면 넘파이 배열들을. 그래서 머신러닝을 하거나 딥러닝을 할 때에는 넘파이 배열이 편합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너무 잔소리가 심하죠? 네, 자 이제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 볼까요? 탐색까지 끝낸 걸로 할게요. 저희 데이터 로드 끝났죠? 탐색까지 끝났습니다. 그 다음 뭐 하겠다고 했어요? 그 다음은 트레인과 테스트를 분리를 할 거예요. 테스트 셋의 비율은 20%, 0.2. 그리고 어떤 샘플링? stratified 샘플링. 아셨죠? 네,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입니다. 아까 X 쉐입, Y 쉐입 다 보셨죠? 다시 한 번만 볼까요? X는 2차원 배열, X는 2차원 배열, Y는 1차원 배열. 여기는 4개의 특성들, 150개의 샘플과 4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150개의 레이블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X를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으로 나눌 거고요. 그렇죠? Y도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으로 나눌 거죠. 이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X를 트레인과 테스트로 나눠주고 Y도 트레인과 테스트로 나누겠다. 이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죠. 맞습니까? 무슨 함수 사용하시면 돼요? 트레인 테스트로 분리해 주세요를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무엇을 분리할 건가요? 우리는 X와 Y를 분리할 거예요. 그죠? X를 X 트레인과 X 테스트로, Y를 Y 트레인과 Y 테스트로 분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자, 테스트 사이즈를 주시면 됩니다. 테스트 사이즈 우리 몇 퍼센트? 20%, 0.2. 0.2. 그 다음에 stratify를 주시면 돼요. 어디에 있는 비율을 유지해야 돼요? 타겟에 있는 세토사, 버시컬러, 버지니카의 비율을 유지하셔야 돼요. 그죠? 맞습니까? 타겟에 있는 세토사, 버시컬러, 버지니카의 비율이 트레인 셋에서도 유지가 돼야 되고 1대1대1로 유지가 돼야 되고요. 테스트 셋에서도 1대1대1 하고서 유지가 돼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Y라고 쓰시는 거예요. Y. 이 Y가 뭘 의미를 하는 거예요? 타겟 벡터를 의미하는 겁니다. 타겟 벡터. 그 다음에 여기가 랜덤하게 섞어버리겠죠. 랜덤하게 섞어버리면 여러분들이 만든 트레인 테스트 셋하고요. 제가 만든 트레인 테스트 셋하고 달라요. 다르면 정확도가 한두 개가 차이가 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그런 거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랜덤 넘버, 랜덤 시드, 랜덤 스테이트. 네. 랜덤 스테이트를 같은 숫자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42로 맞출게요. 이게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을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어렵지 않죠? 아규먼트만 채우시면 됩니다. 아규먼트. 설명 좀 드릴까요? 설명. 테스트 사이즈
0.2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다? 테스트 셋은 전체 데이터의 몇 퍼센트? 20% 라는 뜻이고요. stratify y라고 쓰는 거는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타겟 y의 클래스 비율이라고 하면 0, 1, 2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토사, 벌시컬러, 버즈니까 비율을 트레인과 테스트 셋에서도 동일하게 유지하겠다 라는 뜻이죠. stratified sampling, 쉽게 얘기해서 stratified sampling을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랜덤 시드는 중요한 건 아닙니다. 랜덤 스테이트. 이거는 난수의 시드. 난수 생성 시드 설정이에요. X는 데이터, Y는 타겟.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두 번만 사용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한두 번, 두세 번만 사용해 보시면 사용 방법 금방 알아요. 자, 제대로 나눠졌는지를 우선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8대 2니까요. 전체 150개가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150개의 20% 몇 개인가요? 몇 개인가요? 30개죠. 그렇죠? 테스트 셋은 샘플이 30개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트레인 셋은 샘플 몇 개 나와야 돼요? 120개. 150 곱하기 0.8 이렇게 나와야 돼요. 트레인과 테스트의 샘플 개수는 120, 30 이렇게 나눠줘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모양을 꼭 확인해 보세요. 제대로 나눠졌는지. X 트레인 shape, X 테스트 shape. 일단 두 개씩만 볼게요. X 트레인이 샘플 몇 개? 120개. 특성 몇 개? 특성 4개. 특성은 세펄, 랭스, 위드스, 피터, 랭스, 위드스 4개잖아요. 그렇죠? 트레인이 120개니까 테스트는 샘플이 30개. 두 개 합쳐서 150개. 맞죠? 맞죠? 그 다음에 트레인과 테스트 보세요. y train shape, y test shape. 120개, 30개 둘 다 1차원배열. 맞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확인해야 될 게 뭐예요? 비율이에요. 비율. 트레인 세트에 0, 1, 2가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 테스트 셋에 0, 1, 2가 몇 개가 되어 있는지. 그죠? 그거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stratified가 제대로 됐는지. stratified sampling 이 됐는지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죠? 트레인과 테스트의 비율을 확인해 보시고요. 8대 2가 됐는지 확인해 보시고 스트래티파이드가 됐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넘파이 점 유니크. 누구의 유니크? Y 트레인. 여기 아규먼트 하나 더 선언하시면 되죠. 무슨 아규먼트? 개수 주세요를 해주시면 되죠. 개수 주세요. 자, 트레인 세트에는요. 0과 1과 2라고 하는 3개의 값이 들어있는데 해석하실 때 이렇게 해석해야죠. 네. 0, 1, 2라고 하는 3개의 값이 있는데 0이 몇 개? 0이 40개. 1이 몇 개? 1이 40개. 2가 몇 개? 2가 40개. 잘 됐죠? 1대 1대 1 유지하고 있죠. 그럼 테스트 셋에서도 세토사가 10개, 벌시컬러가 10개,
버지니카가 10개 이렇게 되겠죠. 딱 비율 정확하게 맞춰서 되지 않을까요? 제대로 됐죠. 그렇죠? 네. 이제 우리는 훈련셋과 테스트 셋을 동일한 클래스 비율을 유지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어때요? 쉽죠? 어려운 거 있으세요? 어려운 거 없으시죠? 자,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뭔가요?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을 하시면 되나요? 모델을 만들고 모델을 훈련시킬 차례죠. 트레인 테스트까지 분리가 됐으니까요. 맞습니까? 네. K에는 모델 훈련 평가 한꺼번에 하도록 할게요. 변수 이름을 만들까요? KN은 분류기니까 클래시파이어라고 만들까요? 자, 이것 때문에 우리는 임포트를 했었잖아요. from scikit-learn neighbor import k neighbor classifier k neighbor classifier 이렇게 하시면 되죠. 대부분의 이 scikit-learn에 있는 머신러닝 모델 생성자들은요. 머신러닝 모델 생성자 init이잖아요. init. 머신러닝 모델 생성자들은 우리가 세팅할 게 거의 없어요. 기본 값들이 디폴트 아규먼트들이 이미 채워져 있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처음 우선 시도를 해보실 때, 그러니까 모델을 튜닝하기 전에요. 모델의 성능을 더 좋게 만들기 전에 일단 먼저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거는 무엇을 시도를 해볼 수가 있냐면 그냥 기본값만 사용해서 여기 있는 기본값들만 사용해서 하실 수가 있으세요. 해보는 게 제일 좋아요. 이 기본값들은 아무렇게나 기본값을 설정을 했을까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 머신러닝 모델 알고리즘들을 코드로 만든 사람들이 여러 번 테스트해보고 여러 가지 모델에서 여러 가지 훈련 데이터들에서 이렇게 평가를 해보고 그랬을 때 항상 그런 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어떤 파라미터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내더라. 대부분의 데이터에서. 그죠? 그런 값들을 찾아서 여기 디폴트 값으로 넣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능 개선을 하기 전에 성능을 튜닝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볼 수 있는 부분은 디폴트 값을 그냥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디폴트 값을 그냥 쓰세요. 자, 이게 무엇을 한 거냐면 머신러닝 모델 생성을 한 거죠. KNN이라고 하는 모델을 선택해서 그 모델을 만든 거예요. 모델을 만들었으면 그 다음 단계에서 할 거는 뭐예요? 그 다음 단계에서 하는 거는 모델을 피팅 시키는 거죠. 핏을 시키는 거예요. 핏. 모델을 피팅 시킨다라고 하는 말은 뭐라 얘기했어요? 모델을 데이터에 맞추는 과정. 모델을 데이터에 맞추는 과정이라고 한다는 것은 알고리즘을 훈련시킨다. 알고리즘을 훈련시킨다라고 해서 지도 학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도 학습은 데이터와 레이블이 있어야죠. 지도 학습은 데이터와 레이블이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들이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 대문자 X. 대문자 X에는 무엇을 넣어주시면 되는 건가요? 훈련 데이터. X, train,
y에는 무엇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훈련 레이블. 무엇을 모델 훈련이라고 얘기를 하죠. 트레이닝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피팅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훈련이 끝났어요. 뭘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가장 가까운 이웃들을 찾기 위한 준비가 끝난 거예요. K 5개의 nearest 가장 가까운 네이버 이웃들을 찾기 위한 준비가 끝난 거죠. 맞습니까? 이제 훈련 셋에서의 평가 점수를 좀 계산을 해볼게요. 훈련 셋에서의 평가를 내리시려면 훈련 셋에 무엇을 알아봐야 돼요? 예측값을 알아봐야 돼요. 트레인 프리딕트라고 할게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KN은 classifier.predict. 여기다 무엇을 넣어주시면 될까요? 트레인셋을 넣어주시면 돼요. 예측해주세요. 예측해주세요. 자, 이게 훈련셋 예측값이고요. 예측값을 알면 실제값과 예측값을 비교할 수가 있죠. 실제값과 예측값을 비교해서 몇 개가 맞았느냐, 몇 개가 틀렸느냐 알 수 있죠. 그게 뭐예요? 정확도. 그죠? 정확도. 트레인 ACC라고 하겠습니다. 정확도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이미 accuracy score 이거 했잖아요. 그죠? 파라미터 이름 중에서 y-true라고 써져 있는 파라미터 이름은 뭐예요? 무엇을 넣어라? 여기에는 무엇을 인풋으로 전달해라? 실제 값을 인풋으로 전달해라. 실제 값이 뭐예요? y train. train이 실제 값이죠. 그 다음에 y predict. 두 번째 아규먼트 있잖아요. 두 번째 아규먼트. 이거는 y의 예측값. 그러니까 레이블의 예측값이란 뜻이에요. 레이블의 실제값과 레이블의 예측값을 주세요죠. 레이블의 예측값이 뭐예요? 우리는 훈련셋의 예측값을 찾았죠. 훈련 프리딕트. 맞아요? 훈련셋의 레이블과 훈련셋의 예측값을 우리가 비교를 하려고 하는 거죠. 훈련셋 정확도. 자, 정확도만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6%. 120개 중에서 97%예요. 몇 개 정도 틀렸을까요? 100개 중에 한 3개 정도 틀렸다는 얘기니까 120개면은 한 4개 정도 틀렸겠네요. 정확도가 97%잖아요. 반올림에서. 맞죠? 네. 그럼 정확도가 97%란 얘기는 100개 중에서 한 4개 정도 틀린다는 얘기니까 훈련됐는데 훈련된 거 가지고 찾아도 4개는 틀린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죠? 120개가 훈련셋이었으니까 4개 정도 틀렸겠네요. 3개 정도, 100개에서 3개 정도니까 120개에서 4개 정도 틀렸겠네요. 자, 그거는 어디서 몇 개가 어떻게 틀렸나 이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무엇이 몇 개 틀렸느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컨퓨전 매트릭스로 보시면 돼요. 컨퓨전 매트릭스. 컨퓨전 매트릭스를 보면 여기도 컨퓨전 매트릭스도요.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랑 똑같아요? 스코어 계산하시는 방법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스코어를 계산할 때처럼 실제값과 레이블의 실제값과 레이블의 예측값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리턴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실제값 넣어줄게요. 실제값은 무엇을 넣어줄 거냐면 역시 y train.
그다음에 예측값은 train, predict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그려보시면은요. 자, 이게 의미하는 거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2차원 배열은요. 2차원 배열은 로우가 3개가 있고요. 로우가 3개가 있고 컬럼이 3개가 있습니다. 로우를 실제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컬럼을 예측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0, 1, 2고요. 0은 세토사, 1은 벌시컬러, 2는 버지니카입니다. 예측도 마찬가지예요. 예측도 마찬가지고요. 여기가 세토사, 여기가 벌시컬러, 여기가 버지니카예요. 자,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각선 쪽은 정확하게 맞춘 거를 얘기를 합니다. 이 대각선에 있는 녀석들은 대각선에 있는 거는 세토사가 40개의 샘플이 있었는데 40개라고 예측을 한 거고요. 40개라고 예측을 한 거고 세토사를 벌시컬러나 버지니카로 예측한 거는 없어요. 자, 벌시컬러는 38개는 벌시컬러라고 예측을 했는데 2개는 버지니카라고 예측했다는 얘기예요. 요게 틀린 부분이에요. 요게. 자, 그리고요. 버지니카는 버지니카 2개를요. 벌시컬러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리고 38개는 버지니카라고 잘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탐색해서 볼 때와 마찬가지로 벌시컬러와 버지니카가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을 거다라고 봤었잖아요. 지금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벌시컬러를 버지니카로 잘못 예측하는 거, 버지니카를 벌시컬러라고 잘못 예측하는 거 한 4개 정도가 틀렸고 120개 중에서 4개가 틀린 거예요. 이거 맞춤 비율은 120개 중에 116개를 맞춘 거죠. 이게 정확도 96.7%. 반올림에서 대략 97%.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어제 얘기했었던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 이런 것들을 보시려면 한꺼번에 보시려면 하나씩 계산하실 수도 있으시지만 하나씩 계산해도 되지만 한꺼번에 보시려면 리포트를 만드시면 돼요.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라고 하는 걸 하시면 돼요. 여기도 첫 번째 아규먼트는 실제 값을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아규먼트는 예측 값을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리포트를 출력을 해보시면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라고 하는 것들을 전부 다 찾으실 수 있으십니다. 여기 서포트는 세토사가 몇 개가 있는지, 벌시컬러가 몇 개가 있는지, 세토사가 몇 개가 있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 120개라고 하는 거는 전체 샘플 개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산된 결과들이 나오고요. 어제 계산하는 방법은 다 말씀드렸었어요. 그 2차원을 3차원으로 확장시키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빠르게 테스트 셋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셋 평가. 테스트 셋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테스트 셋의 예측값들을 찾아야 돼요. 테스트 셋의 예측값들을 찾아야 되고 KNN 클래시파이어에서 프리딕트를 해보셔야 돼요. 무엇을 가지고서 여기다 뭘 주시면 이번에는 테스트 셋을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걸 찾았으면 우리는 정확도를 계산할 수가 있죠. 정확도는
accuracy score. accuracy score를 주시면 되는데 실제 값이 y 테스트, 예측 값이 테스트 프리딕트예요. 어? 100% 맞췄군요. 여기서는 다 맞췄네요. 컴퓨전 매트릭스 그려보면 10개, 10개, 10개 대각선으로만 나타날 거예요. 컴퓨전 매트릭스를 보시면 실제 값은 y 테스트, 예측 값은 테스트 프리딕트죠. 네. 샘플은 전부 몇 개가 있었냐면 세토사가 10개, 벌시컬러가 10개, 버지니카가 10개인데 100%를 잘 맞췄어요. 자, 이거는 그 트레인과 테스트가 어떻게 분리가 됐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트레인과 테스트가 그 나눠진 거에 따라서 만약에 다르게 나눠졌더라면 트레인 셋에서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오고 테스트 셋에서 조금 나쁜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과소적 합이다 뭐 이렇게 보기에는 좀 없어요. 약간은 무리가 있습니다. 샘플셋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뭐 그래도 과소적 합이라고 얘기는 할 수도 있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어제까지 했었던 거 쭉 기억나세요? 우리 이틀 동안 했던 게 딱 이거잖아요. 데이터 가지고 온다, 데이터를 탐색해 본다, 트레인과 테스트로 나눈다, 모델 훈련하고 테스트한다. 딱 이거죠. 그렇죠?